안녕하세요.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설명을 맡은 동성중학교 교사 김민영입니다. 저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요강 안내와 함께 발명대회 준비 방법, 발명 아이디어 도출 방법, 발명품 주제 선정부터 발표까지의 진행 과정을 쉽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과학 발명 활동을 통한 창의력 개발,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및 발명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품 부문 주제는 자유주제로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창작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공동작품은 인정하지 않으며 1인 2작품까지 출품 가능합니다. 국내, 국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이 있는 작품,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 등은 출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 탐구성은 작품 아이디어의 독창성 부문으로서 작품 제작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 노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 정도나 초, 중, 고 각 학력 수준에 맞는 창의성이나 탐구성 반영 유무를 평가합니다. 작품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 응용 정도를 평가하는 실용성 부분은 기존 작품 또는 제품과 비교하여 개선, 발전시킨 정도, 작품이 일상생활의 개선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경제성 부분은 작품 제작의 경비 절감, 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작품 제작과 출품 과정에서 학생의 노력 및 직접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노력도 부분은 면담 심사에 추가됩니다. 발명일지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출품 절차 및 심사 단계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교내대회를 진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교내대회를 포함하여 4단계를 거치게 되겠네요.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는 4월 초에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서 5월 도대회, 7월 전국대회 서류 제출, 8월 면담 심사까지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지도교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명대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발명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까요? 사전적 의미로 발명이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냄이라고 제시되어 있듯이 발명 혹은 발명 지도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특히 과학의 탐구 과정을 중요시하는 대회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한 탐구 과정이 작품 제작 과정에 잘 드러나 있으면서 점차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 잘 보여지도록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작품을 제작하여 제시한다면 입상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지요. 반드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강박에서만 벗어난다면 어쩌면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도하시는 선생님 모두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시대회 예선 통과도 나와는 먼 얘기 같은데 도대회 혹은 전국대회라니 더 먼 나라 얘기 같지요? 하지만 발명은 생각보다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저의 경우 학기 초 수업 첫 시간에 한 학기의 전체 평가계획 안내와 함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춘기의 예민한 소년 또는 소녀입니다. 창가에 앉아서 한가로이 햇빛을 쬐며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밖 인도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여요.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꼭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외부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자동차 유리처럼 진한 썬팅을 해요. 쌤님,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요. 쌤님, 커튼을 닫으면 되지 않아요? 등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이때 얘들아, 블라인드는 어디에서 내려오지? 고정된 곳이 어디였지? 블라인드를 꼭 위에만 고정해야 할까? 혹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린다면 어떨까? 인도를 걷는 창밖 사람들의 시선은 차단을 하고 위에서 내려지는 햇살은 한가로이 쬐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눈빛을 반짝이며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이 관찰됩니다. 발명은 어려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발명 대회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지요. 발명 아이디어의 도출 방법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블라인드를 아래에서 올리는 것처럼 모양, 크기, 방향 등을 반대로 생각해 보거나 여기 있는 지우개 달린 연필처럼 지우개와 연필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이나 방법을 더하기, 다리 없는 의자처럼 물건의 일부를 빼기, 적은 것을 크게 만들거나 큰 것을 작게 만들기, 또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수영할 때 사용하시는 오리발입니다. 아하, 오리의 물갈퀴나 개구리의 물갈퀴가 생각나신다고요? 맞습니다. 물갈퀴를 본떠 만든 오리발처럼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구부러지는 빨대처럼 모양을 바꿔보기, 또는 천막천으로 만든 청바지처럼 용도 바꾸기, 종이로 만든 종이컵처럼 재료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빨대는 모양은 빨대 모양이지만 종이컵처럼 종이로 재질을 바꾸어서 종이로 만든 빨대가 발명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발명 아이디어 기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좋은 주제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아이디어 기법을 적용할 기회조차 없겠지요.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제 선정이 전체 연구 과정의 절반이다 라고 강조하곤 하는데요. 좋은 주제 선정은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며 불편한 점을 메모하고 문제점을 찾아보세요. 문제점을 찾았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더하거나 빼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접 경험에서 문제점을 찾아도 좋고요. 뉴스에서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나 안전과 관련된 주제도 너무 좋아요. 최근 상위 입상작의 공통점을 보면 제45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뱃살 잡아 100살까지 기름 잡는 국작, 국무총리상을 받은 패러데이와 렌치의 법칙을 활용한 접이식 온, 오프, 카드, 삑,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최우수상을 받은 냄비 뚜껑아 울지마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거나 제44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급발진 확인 장치, 국무총리상을 받은 방향 지시가 가능하고 발 밑이 보이는 구조용 들것, 최우수상을 받은 무동력, 무전원 지진 안전 스토퍼처럼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명품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거나 출품자의 노력과 여러 단계의 탐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자,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바로 연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죠. 세상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이미 제품화되어 시판되어 있지는 않은지, 특허 출원된 제품은 아닌지, 또는 유사 수상작이 있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국립중앙과학관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검색창에서 학생이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작품이 있다면 본인 작품과 기존 작품을 반드시 비교, 분석하세요. 발명품의 차이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거지요.
지역교육청대회 예선을 통과했다면 이제 아이디어 설명서만이 아닌 발명품, 실제 발명품이 제작되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형성하여 실제 작품을 제작하기는 어려우니까 종이 또는 우드락을 활용하여 모형으로 제작합니다. 제작한 작품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2차, 3차 작품을 제작합니다. 보시는 모형은 이번 대회 특상을 수상한 돌리고 당겨 쓰는 턴앤풀 안전소화기의 1차, 2차, 3차 모형입니다. 1차 작품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실제 물이나 또는 가스 분말이 분사되지는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분사가 되는 2차 모형을 제작하였고요. 가스를 분출하려고 하자니 분말 가스가 중간에 막혀서 재분사, 실제 심사 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재분사 시에 어쩌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분말 가루를 분사하는 대신에 물을 분사하는 장치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실제 돌리고 당겨 쓰는 손잡이가 1.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수화기의 질량을 견딜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돌리고 당겨 쓰는 손잡이 모형과 실제 수화기, 철제로 이루어진 수화기를 결합시켜서 3차 모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1차, 2차, 3차 모형의 제작 단계별 각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비교 제시하면 학생의 탐구 과정이 보다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작품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제작하면 수상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지역 내 공유학교나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해서 3D 프린터로 제작해 본다거나 지역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발명 일지 기록도 잊지 마시고요.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노트나 핸드폰 메모장을 활용하셔서 수시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일지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예선대회 통과와 동시에 발명품 제작과 작품 설명서 작성이 시작될 텐데요. 이때 작품 설명서 작성의 꿀팁. 설명서 작성 시 처음부터 자신의 탐구 과정과 유사한 수상작의 작품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고 작성하세요. 전국대회 수상작은 이미 지역 예선대회, 도대회를 거쳐 다듬어진 작품 설명서이기 때문에 처음 작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결코 예술작품이나 문화예산에만 적용되는 표현은 아니랍니다. 서류심사가 총점 30점, 면담심사 총점은 70점입니다. 제작된 발명품을 직접 시연하며 발표하는 과정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내 발명품이 우주 최고다, 정말 우주 최고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발표하십시오. 본인의 발명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직접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며 설명하시되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는 목소리를 아주 낮추거나 동작을 크게 하면서 심사위원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세요. 단정한 차림으로 밝은 표정으로 웃는 모습으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45회 전국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돌리고 당겨 쓰는 턴앤풀 안전수화기로 특상을 수상한 동성중학교 황준성 학생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당겨 쓰는 턴앤풀 안전수화기의 주인공 황준성 학생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작년에도 안전손수레로 시대회 특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와, 올해는 도대회 특상을 거쳐서 전국대회 특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너무 대단한 거 아니십니까? 이번 턴앤풀 안전소화기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기존 소화기는 안전핀을 제거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의 레버를 움켜쥘 때 압력이 맞물리게 되면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턴앤필 안전 소화기는 우리가 샴푸를 처음 개봉할 때 헤드를 돌려서 잠금을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을 착안하여 턴앤필 안전 소화기는 손잡이를 돌려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샴푸의 경우 돌리기는 하는데 누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준성이의 돌리고 당겨 쓰는 턴앤풀 안전 소화기의 경우에는 돌려서 잠금을 해제하되 당겼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착안이 되는 걸까요? 기존 소화기는 분사 레버가 손잡이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칫 소화기가 넘어지거나 레버 위로 앉게 되면은 소화기 분말이 분출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버의 위치를 역발상하여 손잡이 아래에 배치하였고 레버를 보다 쉽게 움직여 잡을 수 있도록 압력 측정기와 유사한 디자인을 하여 그립감을 높였습니다. 역시 대단하군요.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돌려서 잠금을 해제하는 아이디어를 실제 모형에 구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방식으로 잠금 해제를 구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던 중 한 친구가 추천해준 걸쇠 방식을 한번 접목해 보았는데요. 해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었고 작품의 완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작품 모형 제작 과정에서도 기술적인 어려움과 도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 제작에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폼보드 자르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 여러 사람이 달려붙어서 재단하고 자르고 그 정밀도 맞추려고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군요. 그 1차 작품에서 또 하나 개선된 점이 2차 작품에서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잠금이 해제 안 되고 돌렸을 때 잠금이 해제되도록 개선을 했었는데 그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거였군요. 아하,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성이가 처음 그 인터뷰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23년도에 시대회 그 안전 손수레 부문에서 또 특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대회까지 연 2년 차에 걸쳐서 지역대회 또는 뭐 도대회, 전국대회까지 수상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 본인만의 발명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만의 발명 노하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변의 물건을 관찰할 때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익숙한 물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면 발명에 활용할 차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친구나 선생님, 가족의 조언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고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발명의 처음 시작은 정말 관심과 관찰, 호기심, 그리고 무엇이든 만족하지 마세요. 이게 최고다 만족하지 마시고 아무리 사소한 불편한 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편한 점을 개선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올해 준성이가 3학년이거든요. 시대회 작품 준비하는 과정은 수학여행하고 딱 겹쳤어요. 수학여행에도 우리 패드를 가지고 가서 준비하면서 저도 수학여행 학생들 인솔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문자 주고받으면서 준비를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또 기억나죠? 도대회, 전국대회, 특히 도대회에서 더 작품을 개선시켜서 7월달 딱 전국대회 서류 제출하는 날이 시험기간 전날이었죠, 아마. 와우, 선생님도 정말 긴장하면서 작품 설명서 피드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준성이가 학업 성적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발명은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만 하는 건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유독 이 친구가 학업 성적도 뛰어난데 발명 아이디어의 독창성까지 창의성까지 갖춘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험 공부와 발명 작품 진행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나요? 시간 관리의 노하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간 관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은 시험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부하였지만 자투리 시간에 발명을 고민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단위로 분할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 더욱 뛰어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 새벽 3시까지 기억나요? 와, 피드백을 하다가 우리 준성이가 문제점을 또 발견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새벽 3시까지도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중화등처럼 스치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발명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발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일상 속 작은 불편함에서 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문제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발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친구의 아이디어, 선생님의 조언, 가족의 응원이 모두 발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학생과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다시 만나요.